J2 이주 희망님, 예,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 독일 이주에 관심을 갖고 세미님 블로그 및 유튜브 정독 중에 있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먼저 궁금한 거 문의 좀 드립니다. 1981년생 학사, 건축공학, 건설회사 13년 근무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다 때려치고 말레이시아에서 한식당 운영 5년, 영어 능력 하, 배우자 동갑으로 81년생, 아드님 2011년생, 딸 2011년생. 저희 둘째, 셋째하고 비슷비슷하네요. 자금은 경기도 광주에 전원주택 있고 말레이시아 레스토랑 2곳 운영 중. 이건 이제 뭐 매매, 권리금 받고 매매해서 현금화 시켜야죠. 현재 말레이시아 8년차 거주 중입니다. 2017년도에 이곳으로 나왔고 2019년도에 한국식당 개업하고 올해 초 한 곳 더 오픈하여 현재 2개의 한식당을 운영 중이세요.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같은 아시아라 인종차별이 없고 영어 교육이 가능하며 물가도 저렴하고 치안도 안정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자연재해가 없는 깨끗한 자연 환경이 있어서입니다. 올해 외국인이 주인인 회사의 법인세 인상, 외국인의 소득세 인상 덕분에 차별이 없는데 차별을 받게 됐어요. 예, 조금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지만 덧붙여드리면은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 원주민과 화교에 대한 차별도 존재하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주 극심해요. 이분이 지금 왜 아시아라 인종차별, 그쵸, 내가 그냥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오히려 내가 얘네들은 만만해 보이고 백인은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한국인의 이상한 심리인데 백인은 왠지 나한테 인종차별을 할 것 같아. 근데 얼굴 시커먼 애들은 내가 인종차별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정서가 그렇더라고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옛날에 어디 뭐 말레이시아에 어디 막 뭐 페낭이고 뭐 랑카위고 뭐 가보면은 거기도 이제 그 옛날부터도 한국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한국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도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사람들보다도 월급을 더 적게 줘도 되는 어디 뭐 네팔 사람 이런 사람들 데리고 비즈니스 하시더라고요. 월급 되게 뭐 얼마 안 주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사업을 하시려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편할 수도 있긴 해요. 이 사람들은 월급 50만 원만 줘도 뭐 별로 큰 불평 불만 없이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유럽에서 월급 50만 원 주고 사람은 어떻게 써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만만함, 두려움 이런 정서가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한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제도를 보면은 외국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영주권 받을 수 없어요. 시민권도 어려워요. 아무리 8년이나 거주했지만 이게 차별이에요. 이게 제도적인 차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대부분의 토지는 심지어 말레이시아 특정 원주민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만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들도 허다해요. 화교도 때로는 그러니까는 중국계 말레이 사람들도 어떤 사업에 제약사항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거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 싱가포르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싱가포르이 옛날부터 싱가포르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말레이시아에서 화교들 꼴 보기 싫으니까는 너희들 저기 어디 난지도, 요새는 난지도 뭔지 모르시죠? 지금 그 한국에도 서울 그 구석에 옛날에 난지도 다 그거 메워가지고 거기 아파트 짓고 무슨 뭐 빌딩 짓고 했잖아요. 거기 저쪽 서쪽 끝에네. 이름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싱가포르이 원래 그런 난지도 같은 뭐 비슷한 뭐 이런 섬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가 화교를 다 쫓아낸 게 말레이시아예요. 굉장히 차별적인 나라예요. 마하티르가 화교를 굉장히 억누르는 그런 정책을 지난 뭐 수십 년간 해오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딱 지금도 살아 계신가 모르겠네. 지금 정권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자 보세요. 8년을 거주했지만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외국인이냐는 이유로 법인세도 인상하고 소득세도 인상하고, 그러니까 결국 여태까지 8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게 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화교들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화교들 테러도 있고 막 폭동도 있고 그랬어요. 화교들 잡아다가 죽이고 집 불태우고 이런 사건 사고도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뭐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조금 더 잘 사는 무슬림이고 인도네시아는 조금 더 못 사는 무슬림이고. 베트남도 그 영웅본색 3를 보면은 화교가 베트남에서 어떻게 차별을 받고 쫓겨났는가가 나와요. 또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나라예요. 한국인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 없는 애들, 내가 맘대로 고용해서 쉽게 쓸 수 있고 그럴 거라고 많이 이제 착각들을 하시는데, 경찰서에 가면은 바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현지인하고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심하게는 이거 보면은 외국인이라서 뭐 부동산 소유라든가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고용한 뭐 매니저의 명의를 빌려다가 두고 뭐 법인에다가 뭐 대표이사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얘랑 분쟁 생기잖아요. 횡령 배임으로 얘가 형사처벌 고발해버리잖아요. 한국인들 그거 재산 다 뺏기고 쫓겨나요. 왜냐면은 나는 대표이사 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무슨 뭐 법인카드 쓰고 뭐 비용 처리하고 뭐 한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횡령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 나왔지?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8년 계셨지만은 미래가 지금 좀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서 유럽으로 시선을 돌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식당 계약이 3년 남아있어서 3년 동안 준비해서 그 안에 매매하고 현금 확보를 해서 이주를 희망하십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에 대한 법인세 인상이 이뤄졌으니 이게 잘 매매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현지인들은 그거 그값 주고 제값 주고 권리금 받고 이거를 인수 안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결국 또 다른 외국인, 또 다른 한국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제 한국 외국인이란 이유로 법인세도 더 내야 되고 소득세도 더 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잘 매매가 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뭐 하여튼 뭐 장사를 한 뭐 5년 이상 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잔뼈가 굵으시니까 뭐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희망 국가는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독일. 한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안정적인 거주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유치원부터 시작했고 국제학교 8학년, 5학년, 영어는 충분히 잘하시고, 그래서 부인분은 치위생 학사, 치과병원 10년 근무했고 미국 둘라 자격, 출산 도우미, 산부인과 근무 및 출산 경험이 다수 있으시고, 치위생사인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이주를 해야 하는지요? 언어과정, 기술학교, 취업. 이거는 학사학위가 일단은 어차피 있으니까, 학사학위가 있으니까는 충분히 남편분을 주신청인으로 독일 블루카드 받는 게 맞아요. 자녀가 둘이나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는 엄마나 아빠가 무슨 뭐 어학과정 등록해가지고 어학 공부해서 뭐 아우스빌딩 들어가겠다, 이 나이에 학생 비자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영주권이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돌아가지, 나이가 이미 많은 사람이 뭐 임시 비자로 어학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아우스빌딩, 간호사 정도는 혹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커요. 아이들 둘이나 데리고 3인 가족, 4인 가족, 뭐 엄마하고 아이들만 먼저 독일에 정착한다고 했을 때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어설픈 어학 비자 이런 걸로 체류하다가 뭐 돈, 시간, 노력만 까먹고 결국 쫓겨나는 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저한테 독일에서 지금 프랑크푸르트 막 이런 데서.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남편분을 주신청인으로 하는, 혹은 부인분도 학사학위가 있으니까, 근데 치위생 전공으로 학사학위가 확실하게 학사학인지 이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뭐 두 분 중에 한 분 주신청인으로 블루카드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영주권까지 취득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빠는 말레이시아 남아가지고 이거 정리하고 운영하면서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독일로 나중에 들어오시는 게 좋고, 당분간은 엄마랑 아이들만 독일에 들어와서 뭐 이중언어 사립학교, 국제학교 진학을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알려주신 자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노르웨이나 룩셈부르크는 쉽지 않으세요. 노르웨이나 룩셈부르크는 쉽지 않으시고 독일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자금적으로 가장 안정성이 있고, 또 이 정도 한국 식당 5년 운영했었던 경험이면은 독일에서도 독일어 공부 조금 하고 현지 적응된 이후에 바로 뭐 한국 식당 오픈하는 거 제 생각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보다 장사가 잘 될지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독일의 한식당들 장사가 꽤 잘 되는 편들이에요. 특히 이제 프랑크푸르트처럼 교민 밀집 지역 말고 슈투트가르트나 미넨, 한국인들 별로 없는 지역들로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